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14호 태풍 찬투가 북상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도 조금씩 태풍의 영향권에 들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수 국동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영철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한 비는 날이 밝으면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은 조금씩 강해져 가끔 몸이 휘청일 정도의 돌풍이 불고 파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벽 4시를 기해 거문도와 초도에는 태풍 경보가,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등에는 태풍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오늘 새벽 여수 간야암에서는 시속 93k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곳 국동항을 포함해 현재 전남 동부 지역 200여 곳의 항포구에는 어선 7,500여 척이 일찌감치 피항을 마친 상태입니다. 태풍은 오늘 낮 12시쯤 여수 남동쪽 130km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전남 동부 지역과 가장 가까워지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등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고 해안 지역에는 시속 100km가 넘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에 있는 150여 곳의 양식장과 벼나 배수확을 앞둔 농가들은 시설물 파손이나 농작물 피해 없이 태풍이 지나가기를 바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수 국동항에서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호흡 곤란을 호소하던 환자가 진료를 거부당해 목숨을 잃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도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그젯밤 11시쯤부터 광양에서 50대 남성 A씨가 호흡 곤란을 호소했지만 격리 병상이 없고 코로나 감염이 우려된다며 여러 병원이 A씨를 거부했습니다. 1시간 뒤쯤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지만 다행히 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이 이뤄져 목숨을 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코로나19로 호흡 곤란 환자가 응급실이나 격리 병상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전남 최초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광양의 한 병원이 지정됐습니다. 당시 전라남도가 지자체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을 추진해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요. 문제는 해당 병원이 단 한 명의 환자도 받지 않은 채 지난 5월 전담병원에서 해제됐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재단에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전남 최초의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광양의 한 병원입니다. 지정 당시 전라남도는 단 3일 만에 광양시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재단 측과 협의해 지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에 부담을 느낀 직원 50여 명이 무더기 퇴사하고 환자들과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강행됐습니다. 당시 전라남도는 병상 확보의 시급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도내 병상 수는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졸속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대로 지난 5월 초 5개월 만에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해제될 때까지 이 병원에는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입원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전환되고 나서 환자가 계속 없었어요. 이렇게 이송되는 환자가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제 남아있는 그 인력들은 뭐 그냥 일 안 하고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월급 받은 겁니다. 이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받은 지원금은 약 20억 원 이상입니다. 병원 내부에서마저도 애꿎은 세금이 재단 경영난 회복용으로 쓰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환되기 전에 월급이 계속 119만 일부만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면 뭐 국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이제 많다 이런 식으로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사장님은 그 전담병원 그 기간에 딱 세 차 이렇게 타고 나오시고 막 하시니까. 한편 병원 재단 이사장은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사장의 사기 혐의 2건을 접수해 한 건은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고발을 준비 중인 건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들의 전체 피해액은 최소 10수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 사장은 은행 대출금 수억 원을 거래처와 짜고 직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MBC에 법 테두리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아직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해당 병원은 이번에는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겠다며 전라남도에 용도 변경 허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승인이 날 경우 읍내 유일한 급성기 병원이 사라지게 돼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순천시 연향동에서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 연향동 좋은프라자 인근에서 29건의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해 4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목포시 상동과 오감동, 여수시 학동과 순천시 조례동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지목됐습니다. 여수 소방서와 금호 미쓰이화학이 사회 취약계층의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1000세트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 기증식을 갖고 기증 대상인 관내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구 일부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중 27.8%는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전체 화재 사고 사망자 중 54.9%가 주택 화재 사망자로 집계됐습니다. 다음 주 시작되는 민주당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지지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이낙연 후보 지지 경쟁은 과열 양상까지 띠고 있는데요.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교육 원로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교육의 사회적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희망의 교육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자유스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원로들께서 힘을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민주당 승리를 염원하는 호남인들은 민주당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한 후보가 이낙연 후보라는 겁니다. 호남에서 정말 25년 만에 인물이 나왔는데 그분은 품격과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 민주당 호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 잡기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이재명,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선택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전남 전현직 지방의원 200여 명은 진정한 자치 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 가운데 38명은 이낙연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전남 지역 여성계도 각각 이재명, 이낙연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여는 등 지지세 확산에 나서고 있는 상황. 호남 대전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과열로 치닫으면서 줄서기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아파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경찰이 여수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어제 오전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건축 경관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한 공동주택의 인허가와 관련해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배경의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순천에서 수사 중인 다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여수 만흥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여수시와 LH는 어제 주민 100여 명과 함께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영향평가에서 공사기간 마을 주민들이 입을 미세먼지 피해나 1급 보호종 등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누락됐다며 부실성을 지적했고 결국 토지 보상 논의를 하지 못한 채 공청회는 파행됐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말 주민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벌어진 지 100일이 됐습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와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 등 관계자들이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등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조합과 관련한 비위 의혹이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조직적인 책임 등은 속 시원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거 중인 5층 높이 건물이 무너지며 달리던 시내버스를 덮쳤던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버스에 타고 있던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던 참사가 난 지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와 철거를 맡은 업체 대표, 감리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 회장도 업체 선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해외 도피 가신 거예요? 금붕도 인정하십니까? 유족들한테 그냥 한 말씀 해주세요.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100일의 수사 성과가 진상규명이 아닌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총회에 수시로 드나든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을 몰랐을 리 없음에도 조직적 책임을 묻지 못했고 석연치 않은 시공사 선정과 공사비 부풀리기 등 각종 비위 의혹의 중심인 재개발조합에 대한 수사에도 진척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한테는 어제 일처럼 아직도 실감이 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 수사는 미흡하기만 하고 100일 동안에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서 유족들은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또 유족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현대산업개발과 조합 간의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아파트 고급화를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공사비 1,450억을 추가로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 공사비에 재개발 조합의 이름으로 유족에 지급할 15억 원 상당의 위로금을 포함시켜 협상하는 것을 논의 중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유족들에 대한 위로금조차도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입주할 사람들에게 전가하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에 유족들은 진상 규명과 더불어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추석 당일인 오는 21일 참사 현장에서 추모제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산물 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와 전남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익형 거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경매제 중심의 농산물 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 새로운 거래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 분석을 위한 전남형 공영시장 도매인제 효과 연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가 국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10월과 11월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신규 발굴 현안과 정부 예산안 증액 사업 추가 반영을 위해 온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주요 SOC 확충을 비롯해 미래 신성장 산업 등 지역 현안과 민선 7기 핵심 시책인 블루 이코노미 프로젝트 사업 등 국고 예산 7조 5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광양시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광양시 황길지구 토지구획 정리조합은 지난 11일 88만 6천여 제곱미터 면적에 대한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해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선출 투표를 실시한 결과 427표로 최다 득표한 정양기 후보에 대한 당선 발표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의결 정족수 성원이 안 되고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위법성 의혹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조합원들은 어제 집회를 갖고 조합이 설립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제자리라며 정 후보 당선을 미루고 법적인 절차까지 따지며 다음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억지라며 집행부에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순천의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가든마켓 개장을 앞두고 순천시가 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오는 24일까지 가든마켓 임원 지원자를 공개 모집한 뒤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이사 11명과 감사 2명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든마켓 주식회사 정관에는 이사 11명 중 4명은 화훼류와 조경수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감사 2명 가운데 1명은 공인회계사가 맡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광양시가 2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기간을 연장합니다. 광양시는 2차 긴급재난생활비의 신청을 2주까지 모두 마감할 계획이었지만 장기 출타 등으로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기한 연장 여론을 수용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기한과 동일하게 다음 달 29일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4일 기준 지급률은 9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양현종 선수가 텍사스 구단으로부터 두 번째 방출 대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현종은 마이너리그에서 머물거나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지만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적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내년 시즌 국내 복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